네, 오늘도 날씨가 습하고 무척 더운데요. 이 찌는 듯한 더위에 책상 앞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수험생들 고생이 참 많습니다. 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드디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평가원은 예년과 비슷한 수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남은 100일 효율적인 수능 대비 학습 전략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만기 UA 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만기입니다. 네, 이 평가원은 예년과 비슷한 수능이 될 것이다 발표했는데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올해 수능 좀 쉬울 건가요? 이미 평가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쉽게 할 거라고 발표는 했는데 네. 문제는 실제로 쉬울 거냐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요. 일단 평가원의 의도는 쉽게 할 거는 같은데 실제로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문제가 어렵다 해서 확 어려워지거나 뭐 그런 수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인 추세는 쉬울 것 같은데 일단은 가봐야 되겠다.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준비해야 될 텐데요. 네네네. 그래도 쉽다고 전제하더라도 실수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지금 이제 시험이 쉬우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실수에도 등급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를테면 자신이 취약한 문제 유형을 잘못 이해를 하면 틀린 문제를 또 틀리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지난번에 수능 같은 경우도 일부 과목인 경우는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이 나온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실수하지 않는 게 관건이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결국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실제 수능과 비슷한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관건입니다. 네. 자, 이 D-100, 100일. 이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요. 네. 그러면 이사님 보시기엔 어떠신가 싶은데 이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 성적이 좀 일취월장하기를 바라는 학생들 많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취월장은 이제 성적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건데 실제로 일취월장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00일 동안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성적이 오르긴 오를 것이나 월등하게 오르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 6월 모의평가에 비해서 실제 수능의 성적이 올라가는 친구들이 채 50%가 안 돼요. 그러니까 50% 미만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일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 희망을 걸고 열심히 해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로서 남은 100일 수험생들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은 자기 성적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취약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과목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를 아마 본인들이 알 겁니다. 그러면 수학이면 수학이다 영어면 영어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가장 수험생들은 내가 어떤 과목을 열심히 할 거냐에 집중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EBS 교재가 관건이기 때문에 EBS 교재의 연계 문항을 공부하는 데 최선을 다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취약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되 EBS 연계 교재를 잘 공부해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학생들이 흔히 우리가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이 처해 있는 입장마다 학생들의 전략도 다 좀 달라야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상위권 수험생들은 새로운 유형도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중하위권은 새로운 유형을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정리해보자면 상위권 수험생들은 새로운 유형의 지문과 문제라든가 아니면 EBS 교재를 변형한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그동안에 이제 좀 새로운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바람직하고요. 다만 중위권 수험생들은 그냥 성적에 나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기본 개념 그리고 EBS 교재에 나오는 문제만이라도 충실하게 풀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하위권은요? 하위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본 개념 그리고 교과서. 그러니까 지금 100일인데 교과서를 봐야 해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100일이 나와도 교과서는 보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집은 요약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교과서는 말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쉽거든요. 따라서 중하위권 수험생들은 아무래도 이해력이 좀 딸리는 거니까 이해력을 키우는 데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중하위권도 포기하지 말고 기본에 충실하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이 영역별로 살펴보니까요. 국어 B형이 어렵게 출제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던데 이건 또 어떤 대비가 필요한가요? 그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이제 작년에 국어 B형이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평가원에서 작년과 유사하게 내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국어 B형은 작년보다 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쉽다 하더라도 상대평가니까 제가 볼 때는 EBS 수능 연계 교재를 반복적으로 보면서
바로바로 정리하는,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문법 관련 개념을 잘 보는 게 중요한 것이 대부분의 변별력이 문법과 비문학사 갈리니까 그런 쪽이 좀 대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뭐 어려울 것이라고 지레 걱정하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던 대로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수능 시험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요. 내가 쉬우면 다 쉬운 거고 내가 어려우면 다 어려운 거니까 그런 그렇죠. 점에 유념을 좀 해줘야 됩니다. 네, 자, 이 수학 말이에요, 이사님. 요즘에 수포자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수학도 결국은 단기간에 점수가 오르는 과목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나 국어에 비하면 그나마 좀 성적 진보가 빠른 게 수학입니다. 네. 그래서 수포자가 되지 마시고 어차피 올해 수능 시험도 쉬울 거니까 문제 풀기가 쉽거든요. 따라서 용기를 내시고 문제를 푸는데 어쨌든 문제풀이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오답 문제를 만들어서 그동안 자기가 틀려왔던 문제를 꼼꼼하게 바라보는 거 이런 게 필요합니다. 네, 취약했던 영역을 한번 복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럼 지금 이제 국어와 수학 짚어봤으니까요. 그 올해 영어 EBS 교재의 지문 해석을 암기해서는 풀 수 없도록 출제 방식이 변형됐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지난번 6월 모의고사 때만 그런 양상 실험을 해봤죠. 왜냐하면 특히 대입학의 문제와 세부정보의 파악 문제가 수험생들이 그 한글본을 외워서 푸는 폐단이 있었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변형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영어는 다른 과목보다 굉장히 쉬울 겁니다. 따라서 원하는 등급을 받으려고 한다면 실수하지 않는 것이 관건이고 또 무엇보다도 이 빈칸 추론 문제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데 좀 대비해 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빈칸 추론 문제 영어 부문에서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계속 강조 주신 대로 지금 EBS 수능 연계 비율이 70%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EBS 인터넷 강의와 교재 여전히 많이 참고해서 집중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올해 수능 시험은 시작도 EBS 교재고 마무리도 EBS 교재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EBS 교재만 본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EBS 교재를 변형한 문제를 봐줘야 되기 때문에 EBS 인터넷 강의와 교재를 보는 순간 플러스 해서 EBS 교재 변형 문제들을 꼼꼼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남은 100일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 주신 이 체계화된 내용대로 차근차근 준비하는 학생이 어쨌든 일취월장은 없다고 하셨지만 지금의 자신의 수준보다 더 높일 수 있을 텐데요. 자, 수험생들에게 좀 힘이 되는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수능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해서 초조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취약점만 진단해서 그것만 보완하면 성적이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수능시험부는 그날까지 자신의 취약점을 진단하고 평가해서 그걸 보완하는 취약점 보완에 가장 큰 힘을 쏟으면 분명히 성적 진보가 있을 겁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만기 UA 중앙교육 교육평가 연구이사였습니다.